결국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대단한 꼼수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4년 계약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지 단 하루 만에 2년 계약 합의라는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때 천문학적 연봉 인상에 장기 재계약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레비 인생에게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기대였습니다. 현재는 속보로 전해진 2년 계약의 소폭 연봉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대반전, 손흥민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환영하는 보도를 하고 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잘못된 보도입니다. 손흥민을 존중하지 않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매체가 환영하는 손흥민의 1억 파운드 가치는 토트넘 레비 회장이 보는 매물의 가치일 뿐입니다. 손흥민을 사랑하는 한국 팬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은퇴를 하고 싶어 할 정도로 토트넘의 축구 인생을 거는지 도통 이해를 못합니다.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손흥민을 토트넘에서 은퇴시키는 경우는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레비 회장은 손흥민의 가치가 있을 때 사우디이든지 다른 리그이든지 팔아버리고 1,000억 원 이상의 현금을 챙기려고 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3에서 4년 계약을 해서 만 36세이나 37세에 축구를 은퇴하려고 한다는 것을 수차 밝혔습니다. 이것은 손흥민의 꿈이 확실하지만 레비는 절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악한 장사꾼 레비는 손흥민을 최대한 활용하고 엄청난 가격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토트넘의 1년 연장 옵션 발동이 한국 팬들에게 분노를 일으킨 이유입니다. 레전드로 인정해주지 않고 2025년 여름에 매각하겠다는 의도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토트넘 팬들도 2025년에 팔면 된다는 식의 무례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벤탄쿠르의 인종차별 발언에 토트넘 구단이 미적지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손흥민의 입장이 더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결국 한국 팬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손흥민이 구단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 기다리고 있다, 무성한 추측 보도는 불편하다라고 발언까지 했습니다. 결국 한국 팬들 사이에 한국에 오지 말아라는 극단적인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27일 토트넘 내부 소식을 전하는 사이트인 스퍼스웹이 손흥민의 장기 재계약 일정을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불안해하던 스퍼스웹이 결국 내부 소식을 전했습니다. 매체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손흥민에 대한 1년 연장 옵션 발동은 장기 재계약을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과의 계약 기간이 2025년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며칠 내로 1년 연장 옵션 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바에 의하면 토트넘은 이번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다시 손흥민과 장기 재계약에 합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년 연장 옵션 발동은 새로운 계약을 위한 협상을 하기 위한 필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2024-25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손흥민과 3에서 4년 재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램프시도 스퍼스웹의 주장을 영상으로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토트넘 내부 소식을 잘 알고 있는 팬클럽 사이트의 주장이고 손흥민과 한국 팬들이 바라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3에서 4년 장기 재계약이 5년으로 늘어났다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사실은 2년 재계약이었다는 황당한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어제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2년 재계약에 합의했다는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스퍼스웹이 토트넘과 손흥민이 3에서 4년 장기 재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온 지 단 하루 만입니다. 풋볼 인사이더의 속보처럼 실제 손흥민과 토트넘이 2년 재계약을 했는지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체가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매체는 과거 에버턴, 아스톤빌라 회장을 역임한 키스 와이네스가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의 레비 회장과 절친이면서 정확한 구단 내부 상황을 가장 확실히 알고 있다는 인물입니다. 현재 와이네스는 B클럽에 자문을 제공하는 축구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럽에게 가장 유익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제안하는 역할입니다. 와이네스는 토트넘과 손흥민은 임금을 인상한 새로운 2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임금 인상 폭은 크지 않다, 손흥민은 꽤 부진한 시즌을 보냈음에도 여전히 1억 파운드의 가치가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을 계약 만료 후 이적 시장에 내놓았을 경우 1억 파운드, 1747억 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만약에 4년 계약을 하면 나이 때문에 1억 파운드의 가치는 뚝 떨어질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와이네스는 토트넘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스쿼드와 포메이션을 잘 구축할 것이다. 토트넘은 자유롭게 공격을 하고 득점을 하고 싶어한다. 손흥민이 핵심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토트넘의 레비 회장과 컨설팅을 하고 있는 키스 와이네스의 계산은 확실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그냥 은퇴를 하는 것은 절대 막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토트넘이 최대한 활용하고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토트넘의 황당한 제안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뉴캐슬의 알렉산더 이삭을 영입하기 위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뉴캐슬은 재정적 페어플레이를 때문에 일부 선수를 팔아서 수익을 많이 올려놓아야 하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결국 뉴캐슬은 팀의 핵심 공격수인 이삭을 내놓고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합니다. 뉴캐슬은 이삭의 몸값을 무려 2억 파운드, 약 3,500억 원으로 책정하고 첼시, 아스널과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토트넘이 뉴캐슬에 히샬리송을 데리고 가고 현금을 싹둑 잘라서 협상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현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뉴캐슬은 이런 제안에 거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시장 전문가 잘루카 디마르지오는 토트넘의 황당한 제안은 바로 거절당했다라고 공개했습니다. 디마르지오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파트너로 이삭을 지목했다. 꼭 필요한 선수이지만 토트넘의 제안은 황당한 수준이었다. 뉴캐슬은 히샬리송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캐슬은 지난 시즌 리그 30경기에서 21골로 득점 3위에 오른 최고의 스트라이커입니다. 장신임에도 유연하고 놀라운 발재간으로 침착한 마무리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움직임도 뛰어납니다. 이런 선수와 히샬리송을 바꾸고 거기에 현금을 조금 얹어주겠다고 제안한 토트넘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축구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구단의 엄청난 결정이 큰 화제가 되면서 역시 명문구단이다, 레알의 품격이다라는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챔스리그 우승에 큰 역할을 했던 공격수 호셀루가 카타르 알가라파로 이적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큰 도움을 준 것입니다. 호셀루는 현재 에스파뇰 소속으로 계약 기간이 1년 남아 있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임대로 활약한 호셀루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에스파뇰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파뇰 마오에 회장은 카타르에서 호셀루를 원하고 있다라며 엄청난 이적료를 언급했습니다. 호셀루가 카타르에서 연봉 800만 유로, 약 119억 원을 제안받은 것을 알게 된 레알 마드리드가 이적을 수월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가지고 있는 150만 유로의 완전 영입 조항을 발동해 호셀루를 영입해서 그 가격 그대로 카타르에 보내주기로 한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플레렌티노 페레스 회장은 우리는 호셀루가 마드리드를 떠나는데 어떤 방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 영입 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이번 영입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다. 호셀루는 우리 팀의 기대 이상으로 많은 활약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팀을 위해 헌신한 선수의 미래를 향해 적극 도와주는 명문구단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수많은 우승 트로피는 이런 품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토트넘의 짠돌이 레비에게서는 트로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토트넘이라고 외치는 손흥민이 트로피가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빅클럽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